2022년 9월 23일 개최한 김중업 건축예술을 완성하다는 김중업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1960년대 이후 김중업의 일생과 대표 건축물을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한국 근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중업은 1960년대부터 서양 모더니즘 건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건축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이 시기는 살아 움직이는 선의 아름다움의 조형 요소를 강조하였고, 그의 작품들에는 건축을 예술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중업은 자신만의 신념과 의지로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시대에 앞장서 건축을 예술적으로 실천해 나아간 건축가이며 지성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권민호 작가의 건축 드로잉 콜라주 작품 도면의 춤으로 시작합니다. 건축가 김중업이 주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건축 작품에 예술을 녹여냈던 것처럼 이번 전시에서는 미디어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김중업 도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합니다. 드로잉 작업을 진행하는 권민호 작가는 도면 위에 빛과 움직임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회, 정치, 지리적 맥락을 엮었습니다. 동시에 회화, 조각,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로 활동했던 예술가들의 생각과 작업을 도면의 춤에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6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을 이용한 김중업 건축의 특징과 한국 현대건축 시대를 이끌고 세계로 뻗어나갔던 그의 건축물을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1부 건축, 살아 움직이는 선은 김중업 건축에서 드러나는 요소인 선, 특히 곡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중업은 한국 전통예술의 멋이 선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자신의 건축에 적용시켰습니다. 제주대학교 본관은 곡선이 드러나는 대표 작품으로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건축 작품은 설계한 건물이 복합적인 기능을 담고 있어 각 구역마다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곡선의 경사로를 설치하여 다양한 접근로를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조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던 만큼 의미 있는 건축 작품입니다. 그러나 해변가 근처에 위치하여 바닷바람과 습도 등에 의해 부식되었고 보존을 못한 채 많은 이들의 아쉬움 속에서 1995년 철거되었습니다. 곡선의 조형성을 살린 또 다른 건축 작품은 서산부인과입니다. 서산부인과는 세모난 대지 위에 위치했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조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곡선을 사용하여 독특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을 빠르게 이송할 수 있도록 램프 구조를 만들어 기능적인 부분을 살렸습니다. 또한 램프 부분에 투명한 유리창을 사용하여 조형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제2부 건축, 시대를 이끌다에서는 1960년대 김중업이 설계한 대표적인 3개의 고층 빌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쿄호텔, 3.1빌딩, 그리고 안국빌딩은 당시 한국 경제의 성장과 도시 개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3.1빌딩은 김중업이 설계한 고층 오피스 건축 작품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가 미스 반데어 로에가 뉴욕에 설계한 시그램 빌딩과 유사하며 엄격한 비례와 높은 완성도로 한국 근대화를 상징합니다. 특히 3.1빌딩에 도입한 커튼월은 초고층 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공법으로 건물 외부 벽면에 비교적 얇고 가벼운 판재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김중업은 커튼월 구조를 통해 건물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안과 밖의 공간 조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3.1빌딩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어 원형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번 전시에서 김중업이 설계한 3.1빌딩의 모습을 3D 영상과 모형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제3부 건축, 삶을 꿈꾸다에서는 김중업의 건축 철학이 담긴 주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김중업의 건축 이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김중업은 군사정권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공공건축물의 수주를 받지 못했고 개인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주택을 설계하였습니다. 주택은 그의 건축 언어를 펼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김중업이 설계한 주택은 주변 경관과 건축물의 요소가 조화롭게 배치됩니다. 성북동 전성우 주택은 김중업 건축박물관 기록화 사업에서 처음 조사되었는데
간송, 전영필의 장남 전성우가 결혼 후 지낼 살림집으로 세워졌습니다. 지붕의 네 모퉁이가 살짝 들린 형태는 마치 버선코를 떠오르게 하며 한국 전통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회동 이경호 주택은 북한산 자락 끝부분에 위치하여 동서방향과 남북방향 모두 급경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주택의 모습은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설계한 빌라 쇼단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각 요소들을 한국식으로 변형시켰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전시된 사진처럼 노출된 격자보의 모습은 한국 전통 건축의 석가래 형태를 변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업은 국내에서 다양한 건축 활동을 펼쳤으나 1971년 11월 정부의 개발 정책에 비판하여 해외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프랑스에 정착한 후에도 건축 작업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에 남아있던 김중업 건축연구소를 통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안한 건축 프로젝트 중 대부분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제4부 건축 세계로 나아가다는 해외에서 김중업이 설계한 건축 작품들의 도면과 사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환은행 프랑스 본점 계획안과 성공의 회관은 김중업이 프랑스에서 설계하여 한국으로 보낸 작업입니다. 외환은행 본점 계획안은 쌍둥이 원통형 탑을 세우고 앞쪽에는 플라자, 뒤쪽에는 금구실과 강당을 배치하여 조형적인 안정감을 준 것이 특징이나 실제로 건립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공의 회관은 성공의 대성당과 덕수궁 사이에서 조화롭게 자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설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원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한편 1970년대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니제르를 외교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자기 공장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니제르 정부는 김중업을 설계자로 요청하게 됩니다. 니제르 도자기 공장은 아치형의 구조가 돋보이는 건축 작품입니다. 1971년 프랑스로 추방당한 김중업은 무국적자 신분이었지만 니제르 도자기 공장 설립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정식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 대성전은 미국 한인 목사의 제안을 받아 계획된 건축 작품입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남북이 통일된 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축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민족 대성전은 비록 건립되지 못했지만 김중업이 남긴 건축 스케치에는 종교의 이념을 넘어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 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김중업은 시대의 발전에 따른 신기술을 자신의 건축 작품에 도입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신관은 1979년 귀국 후 작업한 첫 건축 작품입니다. 경사진 유리 메스 내부에 계단실을 설치하여 각 층의 동선을 시각적으로 연결하였고 하늘과 자연 풍광을 실내로 자연스럽게 끌어와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경사면을 활용하여 당시 신기술인 태양열과 풍력을 시험하고자 한 새로운 건축 작품입니다. 제5부 김중업 한국현대건축의 새겨지다는 한국현대건축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 건축가 김중업의 건축사무소와 유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중업은 1979년 귀국하여 1988년 작고에 이르기까지 해외 생활을 경험으로 활발한 작품 세계를 펼쳤습니다. 김중업은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도 뜻맞는 김중업 건축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여러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김중업 건축연구소는 김중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술가 집합체의 공간입니다. 이 전시 공간은 김중업의 건축사 면허증과 1급 건축사 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 그의 건축 인생을 회고할 수 있습니다. 김중업은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증을 수여받아 한국 현대건축 역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건강 악화로 건축 설계가 어려워졌습니다. 1984년 이후에는 김중업 건축연구소 출신 직원들이 건축 작품을 설계하고 김중업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육군박물관은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김중업에게 의뢰했던 건축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설계를 담당한 김중업 건축연구소 곽재한 실장은 육사생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이 되고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라는 의미로 건축 개념을 잡고 그 안에 물을 담아 자신을 투영하라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김중업은 자신이 스케치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등장시켜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육군박물관은 그 조형성과 건축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한국건축가협회 무예 25년 건축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88년 건축된 서울올림픽 평화의 문은 건축가 김중업이 남기고 간 마지막 건축 작품입니다. 평화의 문은 육군박물관처럼 당시 김중업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김중업 건축연구소 곽재한 실장이 맡아 완성하였습니다. 김중업은 평화의 문을 통해 이상을 향해 비상하고픈 인간의 의지를 간결한 조형적 표현으로 담아내었습니다. 평화의 문은 한국의 지붕선에서 착안되었고 백금남, 이승택 등 예술가들의 작품이 조화를 이루어 종합예술 작품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마지막 6부 예술인들과의 교류는 김중업과 여러 예술인들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중업은 건축을 예술의 범주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중업의 자필수첩과 동인지에서는 그가 교류하던 예술가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중업은 예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예술가들과의 작업을 자신의 건축 작품에 반영하여 예술로서의 건축 세계를 완성하였습니다. 김중업이 남기고 간 수많은 자필수첩에는 비디오 아트의 거장 백남준, 일본 유학 시절 건축 스승이었던 나카무라 준페이와의 만남을 비롯해 김치엽, 김환기, 조병화, 천경자, 박경리 등 다양한 문인과 예술가들의 이름이 남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 어떠셨나요? 김중업 탄생 100주년 기념 기획 전시 김중업 건축예술을 완성하다는 1960년대 이후 설계된 김중업의 건축 작품을 통해 그의 독자적인 건축 세계와 건축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건축을 시도했던 김중업의 모습은 그가 왜 한국 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대표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한국 전통 건축의 형식 체계를 현대화시킨 건축가 김중업의 발자취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전시로 찾아가겠습니다.